자, 여러분,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폰 17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건 설명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번 아이폰 17 일반 모델 정말 잘 나왔죠. 일반이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이폰 17 일반이냐 아이폰 16 프로냐. 이유는 납득이 됩니다. 아이폰 16 프로 워낙 잘 나왔죠. 티타늄 소재의 망원 카메라, 가격도 1년 지나서 좀 떨어졌으니 밸런스로 따지면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7과 아이폰 16 프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참고로 제 손에 있는 건 16 프로 맥스거든요. 프로와 비교했을 때 화면 크기나 배터리 같은 것만 차이가 있지 성능에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겁니다. 그럼 먼저 디자인부터 보면 이번 아이폰 17은 전작인 16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듀얼 카메라의 위치, 크기 모두 부담스럽지 않고 새롭게 출시된 색상들도 채도는 낮추고 명도는 높여서 부드러운 색감이 되었어요. 흔히 말해서 라떼 색감이라고 하죠. 제가 산 게 세이지인데 정말 예뻐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딱 녹차 라떼가 떠오르는 색감이죠. 반면 아이폰 16 프로는 기존 12때부터 지속되어 온 디자인으로 15부터 적용된 티타늄까지 적용되면서 디자인의 완성도며 소재가 주는 고급감 모두 챙길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저도 1년 가까이 사용을 했지만 디자인에서는 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 17이 나오면서 더더욱 깔 게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뻐요. 그래서 단순 디자인만 본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프로의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옆면의 이런 마감이나 전체적인 빌드 퀄리티, 손에 느껴지는 감촉 이런 것들이 프로가 조금 더 우수한 건 사실이에요. 대신 아이폰 17이 좋은 점은 휴대성이 좋다는 거죠. 한 22g 정도 차이가 나요. 꽤 큰 차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번 17 일반이 역대급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베젤을 줄이면서 화면도 더 커지기도 했고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AOD, 색 재현율 등 기본적인 스펙은 16 프로와 이미 동일하고요. 최대 피크의 밝기는 3000니트로 16 프로보다 1000니트나 더 밝아졌어요. 또 이번 17에는 반사 방지 코팅도 새롭게 설계가 되었죠. 빛을 비춰보면 난반사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눈이 편하고 화질이 더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정리해보면 단순 스펙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스펙들, 정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던 스펙들은 다 정리가 되었고 거기에 플러스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16 프로보다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영상을 많이 본다면 17 일반이 더 나은 선택인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건 성능인데요. 16 프로에는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갔고 17 일반에는 프로가 아닌 컷칩 A19이 들어갔습니다. 무조건 최신 칩셋이 좋긴 하지만 어찌됐든 프로보다는 컷칩인 GPU 코어가 하나 적은 그리고 캐시 메모리도 적은 칩셋이 들어갔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긱벤치 6 점수부터 보면 예상했듯 싱글 멀티 모드 아이폰 17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GPU 성능도 아이폰 17이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코어 하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에서 차이가 꽤 있죠. 대신 발열 관리는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프로맥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더라고요. 최저 점수도 서로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면 지속 성능에서는 프로가 조금 더 낫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전력 효율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프로맥스의 물리적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큰 걸 생각하면 이번 아이폰 17의 배터리 효율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타임을 측정해봐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 외에도 램 용량, 저장 용량, 무선 기술 등등 가격 대비 17 일반이 메리트가 많아요. 디스플레이만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성능도 좋게 나왔습니다. 16 프로와 비교했을 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 USB-C 포트의 속도 차이죠. USB 3냐 USB 2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유선으로 뭔가 많이 전송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프로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이 나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메라죠. 이것만큼은 프로가 질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마저도 이번 일반이 좀 괜찮은 부분이 보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폰 17이 더 나은 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초광각 카메라 4800만 화소가 되면서 디테일이 좀 더 좋게 나옵니다. 후처리 성능도 좀 뛰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전면 스테이지 카메라. 요거 무조건 좋습니다. 이미지 센서 크기도 커졌지만 기존 세로로 긴 형태에서 정사각형 형태로 변경되면서 세로 모드에서 가로 촬영이 가능한 것도 좋았고요. AI를 통해서 화각 변경도 해주는 것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화질 자체가 확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활용성 자체가 좋아져서 무조건 17 일반이 전면 카메라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화소도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럼 반대로 16 프로의 좋은 점도 말씀드려야겠죠. 일단 말해 뭐해, 망원이 좋긴 합니다. 5배 망원 카메라를 이용하면 아주 선명한 확대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죠. 또 메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자체가 16 프로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2배, 3배 구간에서도 아이폰 16 프로가 좀 낫기도 하고요. 빛이 없는 저조도 환경에서도 메인 카메라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순 사진만 생각하면 뭐 일반이 조금 더 좋은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16 프로가 좀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동영상 촬영에서도 뭐 프로레스 촬영이나 라이더 센서를 이용한 포커스의 정확도 뭐 등등 해서 조금은 나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좋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프로를 선택할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좀 선택하기 편하게 기준을 세워 드리자면 아이폰 17은 뭐 초광각, 셀카 많이 찍는다 그러면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망원 카메라, 동영상 촬영 중요하다 16 프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자고요. 뭐 아무래도 기준이 있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럼 이제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 또 내보죠 한번. 이번 비교를 보면 왜 아이폰 17 일반이 역대급 혜자라고 했는지 알 수 있죠. 원래 아무리 다음 세대의 아이폰이라고 해도 딱 1년 만에 이렇게 일반 모델이 잘 나온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이번 17 일반은 레전드가 맞습니다. 좋아진 부분이 워낙 많이 보여서 굳이 무거운 16 프로를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16 프로를 산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망원, 그리고 디자인, 소재 뭐 이런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게 좀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뭐 나머지는 그냥 17 일반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16 프로 쓰시는 분들이 17 갈 이유는 없으니까 16 프로 쓰고 있는 분들은 16 프로 잘 쓰면 될 것 같고요. 17 요번에 사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역대급 아이폰을 사신 건 맞아요. 가성비가 정말 좋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떤 것을 구매할지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저도 확인해보고 또 취향이란 게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고 어떤 걸 선택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올게요. 똥봐.